시니어, 은퇴를 앞두신 분, 은퇴를 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은퇴 후 꼭 필요한 이야기들, 은퇴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오후 은퇴한 선배가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5년 전에 은퇴한 선배의 은퇴 생활이 궁금하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선배의 생활비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일만 했고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마치 40대처럼 소비 생활을 하고 있어서 걱정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쓸 수는 없는데 과잉 소비인 줄 알면서 쓰고 나면 후회하네. 그 목소리엔 화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한 혼란과 조금의 두려움이 묻어나왔죠. 은퇴 후 무너지는 이유는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힘들어지는 이유가 돈을 적게 모아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부분은 잘못된 소비 습관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것도 실수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는 소비를 아무런 고민 없이 선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아이들 다 키웠는데도 부부 두 사람이 강남의 큰 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1년에 몇 차례 여행을 계획 없이 떠났으며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한 금융상품에 가입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은퇴하는 시기에 맞추어 은퇴 기념으로 새 차로 바꾸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은퇴에 맞추어 큰 돈으로 차를 바꾸었습니다. 선배는 지금까지 은퇴 전의 소비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추가 소득은 없는데 지출은 무계획하게 하다 보니 아파트 관리비뿐 아니라 자동차세, 재산세, 자동차 보험 등 1년에 간간히 나오는 정기 지출에 대해서도 이제는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은퇴 후엔 이런 선택 하나하나가 자유를 조금씩 빼앗아갑니다. 첫째, 자동차 구매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친구는 은퇴하자마자 8천만 원이 넘는 그랜저를 월부로 샀습니다. 평생 일했는데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월부 차를 뽑았는데 문제는 그 차값이 여행 경비, 비상금, 미래 의료비로 갈 수 있었던 돈을 매달 묶어버렸다는 겁니다. 차는 값이 떨어집니다. 은퇴 후에는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중요한데 이걸 간과하면 나중에 더 큰 희생을 해야 합니다. 꼭 새 차가 필요한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사용하던 차를 몇 년 더 타는 것이 좋고 아니면 3년 이하의 중고차를 잘 고르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차는 트로피가 아니라 도구이며 구매하는 순간 저축이 아니라 소비가 됩니다. 둘째, 큰 집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선배는 50평의 큰 집에서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곳엔 아이들 추억이 가득했고 손수 꾸민 드레스룸도 있었죠. 하지만 은퇴 후에도 관리비, 세금, 수리비 등을 감안하면 매달 300만 원 가까이 집 유지비만으로 나가게 되었었습니다. 결국 여행도 취미도 줄이고 집이 오히려 삶을 옥죄기 시작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추억은 집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자녀 다 출가했거나 독립해서 나갔다면 작은 평수로 다운사이징해 남는 돈과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쓰세요. 셋째, 여행, 은퇴 부부가 세계 여행을 다니는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배도 은퇴 첫 2년 동안은 1년에 3,500만 원 정도를 소비하며 여행을 했답니다. 문제는 은퇴 후에는 고고, 슬로고, 노고 사이클이 있습니다. 은퇴 후 10년까지는 고마이너스고 시기 FH 건강과 에너지가 최상이면서 여행을 많이 가는 것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10년이 지나서 20년 차까지는 슬로 마이너스 고시기로 체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곳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여행의 패턴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은퇴 후 20년이 지나면 노 마이너스고 시기입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이동 제한이 생기고 그래서 대부분의 생활이 집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초반에 과도하게 쓰면 뒤에 후회합니다. 진짜 필요한 순간을 위해 예산을 나눠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넷째, 이해하지 못하는 금융상품을 새롭게 가입하는 것은 금합니다. 선배는 원금 보장되고 평생 수익을 준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복잡한 보험 투자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5%씩 수익이 깎이는 구조였죠. 상품 설명을 한 문장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가입하지 마세요.
꼭 가입하시고 싶으시면 보험이나 금융상품을 가입하라고 판매하는 판매자가 아닌 다른 사람, 즉 독립적인 제3자에게 검증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녀 지원은 중단하여야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다. 사랑과 희생은 다릅니다. 또 다른 나의 선배는 아직도 아들을 지원하느라 매달 3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본인 은퇴 자금에 타격이 왔을 뿐 아니라 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부모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가족지원금 계좌를 따로 만들어 한도를 정하세요. 자녀의 독립을 돕는 건 평생의 생활비를 대신 내주는 게 아닙니다. 아들의 독립을 인내를 가지고 묵묵히 보아주고 진실된 사랑으로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여섯째, 과도한 보험 가입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건강 불안을 이유로 5개의 보험을 가입했지만 실제로 쓰는 건 몇 개 안 됐고 매년 1,000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필요 보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세요. 보험은 내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함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미를 가져야 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돈을 안 쓰는 취미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대여하여서 할 수 있는 취미나 체험을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꼭 맞고 오래 할 수 있는 취미라고 판단이 서면 장비를 구입하는 순서로 가세요. 그리고 쓰지 않는 취미용품은 미련 없이 정리하세요. 온라인 쇼핑으로 공허함을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배는 은퇴 후 하루를 채우기 위해 온라인 쇼핑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남는 건 쓰지 않는 물건과 비어있는 통장뿐이었죠. 그래서 은퇴 후에는 쇼핑 예산을 미리 정하고 남는 시간은 운동이나 활동으로 채우세요. 현명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소비 전략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소비 전략이 있습니다. 지출에 대한 구분을 3단계로 하는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여유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무관한 것에 3단계로 구분하세요. 그리고 큰 지출 전엔 꼭 이 5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1. 이건 꼭 필요한가? 2. 이걸 사면 다른 중요한 걸 포기하게 되나? 3. 1년 후에도 가치가 있을까? 4. 1년 후 이 결정을 자랑스러워할까? 5. 안 사면 내가 잃는 건 뭘까? 은퇴 후에 진짜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보다 소비 선택을 얼마나 현명하게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나? 라고 나에게 물어보기보다는 이것을 사면 이것은 내 평화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인가? 를 먼저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평생 노력으로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 자격을 지키는 방법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은퇴 후에는 지키는 것이 힘이 됩니다. 현명한 소비, 지키는 소비를 할 수 있는 당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